안녕하세요. 혹시 뜨거운 불이나 독한 화학물질 없이 그냥 빛나는 가스만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살균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물질의 네 번째 상태, 플라즈마가 어떻게 청결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왜 굳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방식도 잘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현대 기술이 맞닥뜨린 아주 까다로운 딜레마 때문입니다. 모든 혁신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 장비. 이런 것들 안에는 아주 복잡한 전자장치랑 섬세한 부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잖아요. 이걸 뜨거운 증기로 쪄버린다거나 독한 약품에 푹 담가버릴 순 없겠죠? 당연히 망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손상 없이 완벽하게 살균할 수 있을까? 이게 현대의학이 풀어야 할 정말 큰 숙제였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존 방식의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온고압 방식은 섬세한 장비를 녹여버릴 수 있고 유독가스는 의료진과 환경에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되죠. 바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깨고 등장한 게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유독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살균을 약속하니까 그야말로 기술의 우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저온 플라즈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모든 걸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는 물질의 상태는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잖아요. 플라즈마는 바로 그 다음 제4의 물질 상태입니다. 특히 살균에 쓰이는 저온 플라즈마는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차가운 방 안에서 수많은 작은 불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방 전체 온도는 낮아서 물건이 탈 염려는 없는데 이 작은 불꽃 하나하나는 닿는 모든 걸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졌죠. 바로 이 원리 덕분에 장비에 열 손상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미생물만 골라서 파괴하는 강력한 화학 반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온 플라즈마가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딱 네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민감한 장비를 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죠. 둘째, 미생물에게는 치명적인 초소형 공격 입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셋째, 모든 임무가 끝나면 깨끗한 물과 산소로 싹 사라지니까 사람과 환경 모두에게 안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처리 시간까지 기존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러니 혁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플라즈마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미생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플라즈마의 비밀 병기는 바로 이 활성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활성산소종 ROS와 활성질소종 RNS라고 불리는데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청소부대 혹은 강력한 공격 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살균작용의 핵심 플레이어들이에요. 이 공격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지죠. 1단계, 활성종들이 미생물의 단단한 외부 방어막인 세포벽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2단계, 방어막에 뚫리면 안으로 침투해서 유전 정보가 담긴 DNA와 RNA, 그러니까 생명의 설계도를 망가뜨려요. 그럼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되겠죠? 마지막 3단계,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효소, 즉 미생물의 엔진을 아예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피할 수가 없는 공격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플라즈마가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보통 항생제는 한두 개의 특정 목표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그 부분만 방어하는 법을 배우면 내성이라는 게 생겨요. 하지만 플라즈마는 없대요. 방어막, 설계도, 엔진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멀티 타겟팅 공격 앞에서 미생물은 내성을 키울 시간조차 없는 거죠. 요즘 문제가 되는 슈퍼박테리아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력한 플라즈마 기술은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서 활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건식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기체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복잡하고 섬세한 의료 장비들을 살균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활성화된 가스가 장비 구석구석에 직접 닿아서 미생물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습식 방식입니다. 이건 플라즈마를 물에 통과시켜서 플라즈마 활성수, 영어로는 PAW라고 부르는 특별한 기능성 액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물 자체가 강력한 살균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주로 농업 분야나 대규모 수처리 같은 곳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두 방식은 각각 뚜렷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식은 활성가스를 직접 사용하니까 의료기기처럼 정밀한 대상을 몇 분 안에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요. 반면에 습식, 즉 플라즈마 활성수는 액체 형태라서 농업처럼 넓은 지역에 뿌리거나 적용하기에 훨씬 유리하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건식 기술은 아주 좁고 긴 관 내부까지 완벽하게 살균하는 게 숙제고요. 습식 기술은 만들어진 활성수의 살균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시키느냐, 즉 안정성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그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역시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플라즈마 살균기 시장이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3천억 원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매년 6% 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기술이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럼 현재 시장의 절대 강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과산화수소 증기 플라즈마, 줄여서 VHP 플라즈마입니다. 점유율이 무려 80%에 육박해요. 이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FDA처럼 아주 까다로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가장 믿고 쓰는 표준 기술이 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는 북미가 40.8%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에요. 연평균 7.5%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무섭게 추격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현대화되면서 플라즈마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플라즈마 기술은 유독가스를 대체하는 훨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안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클리닉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산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명확합니다. 습식 방식인 플라즈마 활성수의 안정성을 높여서 유통이 가능하게 만들고 또 장비는 더 작고 표준화해서 누구나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플라즈마는 이미 우리 병원과 농장에서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열도, 독성 물질도 없이 완벽한 청결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기술이 과연 다음에는 어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